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7만 원대에서 고전하던 삼성전자 주가가 어느덧 9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20만 닉스에 성큼 다가섰죠. 수출 증가와 업황 개선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란 기대감에 반도체 주가가 뛰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 열풍으로 첨단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죠. 수요 전가세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온 반도체의 봄, 과연 꽃길을 걸을 수 있을지 오늘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반도체 관련 토론에서 두 분 모셨습니다. 권영하 세종대 반도체 비즈니스 MBA 대우 교수,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계속 뛰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반도체의 봄이 왔다고 하는데 주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주환 박사님, 그렇습니까? 반도체 봄 확실히 지금 온 것 같습니까? 이거 뭐 계절은 4개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4단계로 모든 걸 나누는 게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실적으로는 봄에 진입을 한 게 맞고요. 실적으로는 이제 겨울이 지나고 1분기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주가로는 이미 여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주가로는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상당히 많은 부분 다 실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오늘도 아직 장이 마감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 PER이 38 정도 되는 걸 보고 확인하고 왔는데요. 아, 주가 수익 이게 배율이 보통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이제 10 안팎으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적정 주가로서 대부분 많은 기간들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물론 지금의 이제 반영된 계산식에 반영된 그 실적이 아마 작년 실적이기 때문에 작년 실적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PER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어쨌든 PER이 삼성전자 같은 굉장히 무거운 주가 38까지 기록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 물론 실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건 외국인들이거든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죠. 외국인들이 네. 굉장히 많이 사고 네. 있고 오늘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네. 결국 외국인들은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미 선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이닉스한테 작년 말에는 이제 HCBM에서 너무 좀 뒤졌다라는 느낌 때문에 연초에 좀 굉장히 차별화가 되는 모습들도 봤는데 사실상 이제 수요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다음에 또 엔비디아 진슨 황이 또 삼성전자 부스에 와가지고 네. 어프로브라는 친필로 이제 사인하고 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HBM 시장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점점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아마 외국인들은 진단 내린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실적은 봄인데 주가로만 보면 이미 여름 정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뜨거울 때인데 그 기준으로 PER 주가 수익 배율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작년 실적 기준이죠. 말씀하신 38배 정도. SK 하이닉스가 PER이 안 나오는 거를 보면 작년 적자였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건데 그렇다면 아마 동일 기준으로 하면 삼성전자도 작년 실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작년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매출 영업이익 다 정말 역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네. PER이 이렇게 높아졌고 올해 아마 영업이익 작년에 2배, 3배 정도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뭐 10대로 떨어지게 되겠죠. 아, 자연스럽겠죠. 예, 그렇게 올해 추정 실적 기준으로 본 이제 PER로 하면 좀 떨어지긴 할 하겠지만 텐데. 현재의 PER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름. 왜냐하면 실적은 아직 확정치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주가가 이제 오르고 있는 게 HBM이 많이 지금 기대가 또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HBM. 예, 예. 그것 때문에 많이 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메모리 아직까지 중심의 어떤 기업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예전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80% 이상이 메모리였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파운드리 쪽하고 또 다른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계속 높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보시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메모리는 뭐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인 뭐 시스템 LSI 사업부나 아니면 파운드리 사업 쪽 이쪽은 아직도 안 좋거든요. 파운드리는 예, 예, 삼성이 예. 아직 실적이 안 좋은데.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려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하반기는 돼야 되지 않나.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지려면 지금 이제 메모리는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메모리는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예.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뭐 느낄 정도의 어떤 좋아짐은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가시권으로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예, 시스템 반도체도 훨씬 좋아진다는 예,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은 또 이제 뭐 메모리도 뭐 잘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 잘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이.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네. 메모리 반도체 50%, 시스템 반도체 50%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하반기부터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뿐만이 아니고 또 최근에 보시면 뭐 엑시노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뭐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스마트폰이 상당히 많이 잘 팔리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도 이제 상당히 엑시노스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된다면은 하반기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예. 삼성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뭐 조짐, 예. 보이는 뭐 증거 이런 거 뭘 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보시면은 이제 갤럭시 S24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상당히 이제 시장의 어떤 평가가 뭐 좋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이게 그 엑시노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엑시노스가 메인칩이거든요. 시스템 LSI 사업부의 메인칩이거든요. 엑시노스가? 예, 그리고 또 이 칩이 뭐 다양한 분야에 쓰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엑시노스 모뎀이라든지 예. 엑시노스 오토라든지 엑시노스 커넥트라든지 그다음에 또 노트북이라든지 XR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앞으로도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엑시노스 이거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전에 이제 고스 사태 때문에 아예 그냥 빼버렸지 않습니까? 네. 엑시노스를. 근데 이제 탑재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많이 팔린다는 얘기죠. 엑시노스라는 게 시청자께서 말씀드리면 예. 모바일 AP, 예, 맞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예. 프로세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최근에 뭐 갤럭시 S24에 지금 뭐 엑시노스 2400이 탑재되면서 이제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모든 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전량 아마 엑시노스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아지면은 또 이제 그 칩을 또 삼성 파운드리에서 또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삼성 파운드리에 또 실적이 좋아지고요. 마찬가지로 또 갤럭시 폰이 이제 원가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예. 그것도 이제 갤럭시 폰이 이익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이제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수혜가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상당히 부진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아직까지는 부진하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좋아지는 시점이 이제 아마 하반기부터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권 교수님 말씀 예. 들어보면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예. 하반기로 갈수록 예. 더 좋아질 수 있다. 예, 예. AP 모바일 예. AP 이른바 모바일 두뇌라고 하는 엑시노스가 예, 예. 탑재되면서 예. 널리 쓰이고 파운드리도 나아지면서 예, 예. 훨씬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계시네요. 우리 예. 이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뭐 내부적인 걸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뭐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메모리 부분은 단순히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던 거거든요. 메모리. 예. 공급 과잉 이슈 때문에 예. 그다음에 뭐 미국의 금리 인상 효과도 있었고, 근데 이제 가격이 지난 9월부터 이미 상승 전환되었고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예.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 다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모든 제품들이. 그래서 메모리 부분은 그냥 기다리면 저절로 실적이 좋아지는 게 확실한데 가시권에 있는데, 예. 삼성전자의 SI 시스템 IC 부분이나 파운더리는 가격 이슈는 아니거든요. 가격이 떨어져서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경쟁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쟁력이 단기간 안에 좋아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비메모리 부분 쪽에서는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금방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좀 어렵다. 이렇게 비메모리 생각하고 분야에 있습니다. 대해서는 두 분이 보는 시각이 이제 조금 결이 다른데 우리 권영환 교수님 상당히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좋아져서 전체적인 실적이 좋아질 거다. 우리 이주환 박사님 좀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메모리 부분 일반적으로 D램 하는 메모리 가격이 그렇게 많이 지금 또 오르는 것도 아니죠 현재. D램이라든지 낸드에 들어가는 이 낸드 메모리가 계속 지금 오르는 건 아니죠. 정체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지난달 가장 최근에 이제 네. 스팟 프라이스로 보면은 약간 하락했다라는 뉴스들이 보고는 네. 되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 중요한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거래를 맺는 B2B 거래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스팟 프라이스랑 그다음에 컨트랙트 프라이스 중에서는 컨트랙트 프라이스가 좀 더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그것들은 이제 하루하루 단위로 보면은 그렇게 뭐 변동이 클 수밖에 없는데, 월간 단위로 보면 제가 최근에 어제도 이제 대부분의 제품군을 봤을 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공급 과잉 이슈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던 건데 그건 결국에는 재고 이슈로 귀결되는 거고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는 이미 악성 재고는 다 소진이 된 것으로 이미 1월 달에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미 출하량이 재고량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고객사에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미리 사놨던 것들은 재고는 여전히 소진되지 않은 상태라는 부분 때문에 결국에 이제 가격 협상을 이제 3개월 단위나 월 단위로 했을 때에 누가 그 주도권을 가질 거냐인데 네. 아직까지는 최종 커스터머 쪽에서 조금 더 힘이 있는 상태이다.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정 거래액이 원하는 만큼의 상승률을 기록하지 못할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 고객사에서 수요가 확 늘진 않는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수요는 아직은 크게 늘긴 힘들죠. 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돼야지 저는 사실은 수요는 경기도 늘 좀 거라고 안 볼 좋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가 서플라이 사이트에서의 악성 재고는 이미 해소가 되어 있고, 예. 커스터머 쪽의 재고가 조금 남아 있는 상태라 요것들이 해소되는 데는 최소한 2분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하락하거나 그런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네요. 그런 전망의 토대로 할 때 이제 5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거든요. 예. 실적은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네, 실적은 뭐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보시면은 뭐 상당히 예상 외로 상당히 이제 좋은 실적을 발표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70조 이상 이제 매출을 할 거고, 매출은 70조 예, 이상. 그다음에 또 예. 영업이익률은 뭐 5조 원 이상 음,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흑자로 완전히 돌아선 걸로 지금 이제 나오고 네. 있습니다. 뭐 크게는 뭐 7천억까지 이제 흑자가 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1분기 있는데요. 반도체 부분이 예, 예. 7천억. 예. 네. 그러면 연간으로 볼 때 이주환 박사님 어떻게 연간으로 볼 때 실적이 그럼 하반기 계속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도 좀 늘어나고 그런 좀 낙관적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저는 일단 실적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관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당연히 작년보다는 좋을 것인데, 그렇죠, 당연히 2022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거보다 총액이 좋을 거냐 나쁠 거냐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2022년 코로나 때 그때 얼마였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적자로 전환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직전. 2022년 3분기까지 흑자를 기록하다 4분기부터 적자로 갔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연간 총액으로는 다 양사가 흑자를 기록을 했던 해였었고요. 그때보다 이제 올해가 좀 더 좋을 것이냐 안 좋을 것이냐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일 수 있는데, 조심스럽게 2022년보다 조금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일단 현재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2년 왜냐하면 2022년은 1, 2, 3분기까지 좋다. 왜냐 그때 상반기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상반기 실적이. 그러다 하반기가 뚝 떨어졌던 건데, 근데 4분기에서 특히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올해는 4분기와 같이 마이너스를 완전히 끌고 내려갈 만한 분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결국에는 네 분기를 다 합쳐놓고 보면 2022년보다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기대를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요즘 뭐 우리 수출이 지금 그나마 내수가 어려운 상태에서 수출이 끌어가는데 또 이 원동력이 지금 반도체입니다. 예, 수출이 맞습니다. 큰 폭으로 예. 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동향이? 지금 뭐 동양이 뭐 6개월 계속 예.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3월달에 음, 171억 달러 음, 그 정도 이제 한 걸로 나오고 있고, 이게 늘어난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좋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영향이 좋았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속 예. 몇 년간은 아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네요. 몇 년간 이제 계속 반도체 수출도 예. 몇 년간 좋아질 것 같다. 예, 예.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 예, 우리 맞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반도체 수출 실적 긍정적으로 이제 많이. 예, 맞습니다. 보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뭐 4차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음.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반도체 불황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성장을 못했는데 새로운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나오는 거죠 앞으로. 예. 하면서 이제 반도체가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예. 이렇게 반도체 주가가 오르는데 이 투자 주체별로 보면 예. 이런 데 늘 이게 개인들은 이 오르름세에서 거의 다 팔고 거의 다 뭐냐면 순매도 이걸 다 외국인들이 사는 동향.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정반대의 투자 전략이 나올까요? 이게.
이게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직접적인 분석을 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리포트를 참조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의 이제 움직임에 약간 심적으로 동요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미 많이 올랐을 때 개인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얼마 전까지 갖고 있었던 주식의 평균 매입가들이 상당히 높은 가격에 형성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20% 30% 빠졌다가 예. 조금이라도 오르게 되면은 손실이 조금 있더라도 팔거나 본전이 되는 순간 팔아버리는데 예. 외국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긴 텀에 있어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현재보다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오면서 10% 20%의 수익률이라도 추가 높이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예. 이런 배에서는 투자 패턴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하고 또 다른 패턴을 또 보이고 있어서 기관들은 어떻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기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보면 연간 단위의 수익률에 대해서 압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손실 났던 것들이 본전이 되면은 빨리 다 종목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저항선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외국인 위주로 지금 반도체 쪽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들이 좀 그런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미국 쪽에 이제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들이 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자금의 흐름하고 멘탈이 가장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주가를 오르고 내리는데 가장 큰 요소거든요. 실적보다는 오히려. 예. 그런 면에 봤을 때에 지금 미국의 금리가 이제 조만간 내리기 시작할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미국에 몰렸던 돈들이 점차 신흥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쪽의 주식 시장, 채권 시장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도착을 네. 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오를 때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는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다 개인들은 계속 지금 팔고 있는데 그럼 외국인처럼 개인들도 지금 시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예. 사야 될 때입니까? 그럼? 이제 제가 볼 때는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요? 오를 거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저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혜택을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주가도 좋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아직까지도 뭐 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이제 좋기 때문에 예. 뭐 주가는 계속 오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으니까 예, 예. 상당히 그동안에 상승된 걸 오른 걸 감안하면 예. 추가 상승 가능성, 추가 그런 건 예, 예. 여력이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예, 있잖아요. 적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오를 때도 이렇게 심하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떨어질 때도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지는 않고요. 예. 뭐 엔비디아나 이런 거는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이런 게 되게 심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안정적인 어떤 성향이 있는 분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적합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네요. 자, 이 반도체 주가 계속 오르니까 관련된 주식, 뭐 이른바 반도체 주가 올리면 관련된 주식의 낙수 효과로 좀 오른다. 뭐 소부장 얘기하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그런 주식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데 어떤 주식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까?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버 분들한테 원픽을 받고 있는 거는 한미 반도체인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 네. 한미 반도체가 이제 각광을 받은 것들은 이제 하이닉스의 HBM의 필수적인 이제 파트들을 지금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화면 보니까 상승률이 압도적이네요. 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의 낙수 효과인데 하이닉스는 굉장히 덩치가 큰 주식이다 보니까 네. 규모가 작은 한미 반도체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HBM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전혀 낮아지지 않았고 좀 더 오히려 더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들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마땅히 한미 반도체보다 더 많은 그럼 수혜받을 수 있는 소부장이 있을까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아직은 딱 떠오르는 기업이 없다. 이제 이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작년에는 일단 감산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이게 생산량 자체를 굉장히 줄였다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도 거의 2분의 1 수준으로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들어가게 되는 소재 부품, 그다음에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장비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매출이 거의 절반 정도로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고정 비용들을 감안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매출 구조였던 거죠. 근데 올해는 분명히 거의 다 정상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꼭 한미 반도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확실한 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은
올해 매출이 다시금 크게 증가하면서 네. 수익성도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오히려 크게 오르지 않은 주식 중에서 확실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확실한 제품 아이템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면은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권 교수님 어떻게 예. 이 반도체 관련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소부장 중에서 뭐 확실한 아이템, 확실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뭐 좀 그런 것들을 좀 혹시 꼽으신다면 역시 예. 뭐 한미 반도체인가 몇 개를 좀 들으실 수 물론 있습니까? 이제 그 주식도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삼성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SK도 많이 하지만 용인에 이제 투자가 또 앞으로 이제 될 거란 얘기죠. 용인 반도체 예, 단지에. 예, 맞습니다. 예. 하면 이제 그 설비라든지 뭐 소부장 기업들이 또 많이 이제 투자를 또 하게 되고 또 이제 많은 제품을 또 이제 사들이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 주목해야 되는 기업들이 이제 삼성에서 이제 투자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이제 관련된 기업들. 삼성과 관련된 예, 예. 삼성에 투자한 기업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제 투자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본을 투자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제품을 이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런 기업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뭐 어떤 특히나 기업이 이제 있습니까? 그런 게? 특히나 이제 장비 기업 중에 제가 보기에는 뭐 장애 주식입니다만 SMS 같은 기업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회사요? SMS라고 있어요. SMS 장외 주식이요. 예, CMS. 예. SMS. 실질적으로 잘 살아보시면 돼요. 예, 잘 사. 삼성에서. 아, 예. 삼성에 뭐 그래서- 저희가 장외 주식까지 잘 얘기해 본 적이 많지 않아서. 예, 근데 네. 이제 이 회사가 넘버원입니다. 규모도 그래요? 엄청 크고. 예, 엄청 크고요. 오, 미안합니다. 예, 앞으로. 예.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했을 때 이 장비를 다 샀습니다. CMS 장비가 전공정하고 이제 후공정 걸쳐서 이제 상당히 라인업이 크거든요. 네. 넓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다 이 CMS 장비로 다 갈아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또요. 그 외에도 뭐 원익이라든지 뭐 동진 원익. 세미컷, 네. 그다음에 또 소울브레인이라든지 뭐 네. DNF라든지 SNS텍이라든지 음. FST라든지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 그만큼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의 제품을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확실한 매출이 확실한 그 기업이나 또는 삼성과 관련된 삼성이 투자한 이런 기업들을 좀 두루두루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으로 보고요. 역시 뭐 삼성과의 연결이 안 될 수는 없는데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늘 인공지능 좀 앞서 나가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오픈 AI 뭐 주요 주주이기도 한데 오픈 AI와 함께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 야, 이 1,00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데이터 센터 마이크로소프트가 꿈꾸는 이 데이터 센터는 어떤 용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AI라고 하면 굉장히 새로운 것 같은 용어 때문에 새롭게 느껴지지만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 센서용 D램의 한 종류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서버에 들어가는 D램인데 그 용도가 이전에 쓰던 것보다는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AI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그런 기능의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게 2017년, 18년에 굉장히 붐이 일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이제 수익이 발생을 했었고 수요가 발생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데이터 센터 신축하던 것들이 다 중단돼 버리는 상황이 되어서 사실은 데이터 센터가 D램 수요를 한 5년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들이 그때 많이 있었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생각보다 그 짧은 시간밖에는 이제 그 역할을 해주지 못했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됨과 동시에 이제는 어차피 AI가 아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수요가 이제 고객들의 입장에 비해서 그게 매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뭐 아마존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플랫폼 업체들이 어차피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면은 AI 위주로 짓겠다. 그리고 기존의 일반 데이터 센터도 이제 전환해야 되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버용 D램인 건데 그 중에서 이제 AI 기능을 가진 HBM 같은 특수한 어떤 기능을 가진 반도체들이 들어가 있고 또한 거기에 이제 결국엔 딸려 들어가는 것째 어떤 SSD 같은 건 필수적으로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서버용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건데 기존과 다른 것은 이제 AI라는 명칭 네임 태그가 붙어 있는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요는 이제 기존의 데이터 센터 수요의 연결선상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구축하려고 하는 이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큰 반사이익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HBM이 이제 또 들어갈 확률이 크거든요. HBM? 예, 예. 그럼 이제 상당히 이제 수혜를 많이 보겠죠. 그리고 예전에 뭐 샘 올트만도 이제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도 이제 만나고 갔는데 그게 다 연관이 된 거죠. HBM도 연관이 되고 마찬가지로 또 제가 보기에는 그
오픈 AI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하드웨어도 이제 내재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 다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독점적인 어떤 AI 생태계를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하드웨어도 이제 다른 데 이제 의존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끌려다닌다든지 또 마찬가지로 그 오픈 AI도 이제 그 반도체 생산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제 맡길 가능성도 있죠, 나중에는.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쪽에 대세이기 때문에 삼성은 어차피 많은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에 대해서 물론 엔비디아 젠슨 황이 상당히 그 높은 기술력을 인정을 했지만 아직 HBM, 삼성전자 HBM이 지금 엔비디아의 납품이 아직은 되진 그렇죠. 않고 있잖아요. 다른데 뭐 AMD 정도에 들어가는 지금 그쪽에 많이 하고 있고요. AMD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만간에 납품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바로 그런 경우는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저희 관련해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높은 기술력으로 앞서가고는 있는데 지금 미국, 일본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한데 미국에서 또다시 이 반도체 지원법, 2차 지원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지원법으로도 뭐 인텔 같은 데 막대한 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미국 기업들에 더 지원하기 위한 그런 논의가 좀 구체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정치권에서 논의되기보다는 인텔에서 지금 바람인 것 같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인텔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1차 반도체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쪽의 의견이 사실 크게 충돌이 없어서 순조롭게 통과가 됐었는데 이제 올해는 선거의 해잖아요. 11월 선거의 해다 보니까 이제 이것 말고도 서로 주고받아야 될 딜을 해야 될 게 많이 있는 거죠. 지금 하마스 문제도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도 있고 미국 자체 경제 문제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칩스법 자체에 대해서 과연 2년 전과 같이 그렇게 양쪽의 합의가 원만하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일단 저는 현재로서는 하나의 퀘스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의석 구성을 보면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6석이 많은 상태이고 상원은 지금 동석인데 결국에는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게 민주당의 부통령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 표가 많은 상황이라서 하원에서 일단 통과가 일단 되는 것이 일단 우선적인데 공화당이 어떤 스탠스로 나올지 그다음에 공화당의 거의 실질적인 보스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뭐 IRA법도 다시 처음부터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가끔씩 유세장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들에게서 막 돈을 퍼주는 정책에 대해서 과연 공화당이 같이 이번에도 공감을 해줄지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업들의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텔 측에서 특히 희망하는 반도체 지원법 1차로 이제 지원 대상인데 2차로 좀 추가로 더 받겠다. 그런 희망이 좀 섞인 상태에서 2차 지원법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관련해서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기업 엔비디아입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정말 놀라운 속도로 주가가 올라왔는데 최근 좀 주춤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무슨 변화가 좀 생겼습니까? 아니면 뭐 너무 빨리 달려온 겁니까? 너무 빨리 달려오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쉬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당분간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어느 정도 이제 몇 년간은 아마 계속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추세가.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잠깐 이제 쉬어가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일시적인 정체 상태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제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AMD에서 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쓰는 그러한 시기고요. 제가 보기에는 쿠다라는 어떤 생태계 때문에 소프트웨어.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년간은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전망이라든지 PER로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엔비디아 현재의 주가 수준을? 이제 우리들이 엔비디아를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의 몇 년 전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테슬라 폭등할 때 테슬라가 폭등했을 때 사실은 제가 제 기억으로는 거의 PER이 900까지 올라갔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랬어요? 900?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었는데 그때 당연히 거품이 굉장히 끼었었고 지금 175불, 180불 정도에서 거래를 되고 있는데 지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40 정도 돼요. 테슬라 PER이.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엔비디아 PER이 지금 어제 장마감했을 때 75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75배. 이전에 거품이 많이 꼈을 때 테슬라 900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 물론 75란 수준이 기업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낮은 건 아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특성상 성장주들의 PR은 한국 시장보다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네. 거품이 있는 건 맞다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테슬라랑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실적이 굉장히 차근차근 따라오면서 성장하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횡보라고 있는데 지금 주가 수준이 5일 이동 평균 수준에 딱 만나는 수준에 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일시적으로 5일 이동 평균 선에서 조금 하향했다가 잠시 조정을 하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PER이 저기 높긴 하지만 테슬라에 높았을 때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다. 두 분 다 조금 지금은 일시적인 정체 상태 아닌가. 조금 더 오를 가능성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반도체의 봄 과연 왔는지 실적 전망과 주가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영화 세종대 반도체 비즈니스 MBA 대우 교수, 그리고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